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야영지에서 이제 대원들 한 3만 6천 명이 철수해서 어제 뭐 진짜 이게 뭐랄까 진풍경이었달까요? 막 이 버스 1,000대 동원했잖아요. 어제 밤에 9시쯤 돼서야 전원 철수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여기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또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 끼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떤 표현이 쏙쏙 들어오셨습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면 그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런 사태가 안 오게 했어야겠죠. 더군다나 여성가족부는 지금 공동위원장이 5명 있는데 그중에 3개 부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했던 곳이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 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 장관이 어제 8일 관련 브리핑에서 위기 대응 능력, 역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위기라는 것이 물론 폭염도 있겠습니다만은 화장실 뭐 불결한 문제, 성범죄 논란 문제 또 보면은 뭐 물병이 깨져서 물이 줄줄 샜다, 약국이 없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해충에 막 물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 자연재해라고 혹시 떠미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요 초창기 때 누구 말처럼 아니 스카우트 정신이 그런 거 아니냐, 야영지에다가 텐트 치고 좀 벌레도 좀 물리고 좀 씻지도 잘 못하고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사람의 생각처럼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에 문제 있다고 말한 그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김현숙 장관은 지극히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사사건건. 그런데 그동안 김현숙 장관의 아주 낙천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그런 감각을 볼 수 있는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혼잡해 보입니다. 참가한 각국의 대원과 여러 외신들에게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그 세계연맹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지금 다 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잼버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광인 건지. 저는 일종의 영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잼버리는 계속된다.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요. 잼버리는 계속된다. 그런데 이거 쫙 연결해서 듣고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뭐 말 실수란 표현 뭐 안 하겠어요. 근데 논란이 될 만한 발언 막 시리즈로 나오겠네요, 진짜. 김현숙 장관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인 잼버리네요. 어허. 이게 왜 지금 외신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질타를 하고 그냥 뉴스파일 때만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4%에 불과하고 이 영지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잼버리를 이렇게 치르니까 훨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의 시선과 완전히 괴리된 저런 답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현숙 장관이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본인 책임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가 어쨌건 본인도 여기 지금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잘못되고 있다는 거 밝혀지고 알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구나. 이번에 잼버리 아주 성공적이네 할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말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지금 잘 변화가 있어서 괜찮아지고 있다면 저희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저것 때문에 오히려 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이런 달나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로부터 호된 충고와 질책을 현직 장관이 받기도 했어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가 4%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거는 세계 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걸 갖고 있지는 않고 참여 전화해 인원도 있습니다. 모르시면서 4% 다음에 그거는 세계 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K-팝 콘서트가 전국 월드컵 경기장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지금 그러면서 K리그 연맹은 경기 일정 조율조차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마땅히 가져야 여가를 지킬 권리를 지금 조직이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닌가 이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라북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절하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조직이나 아무 반영 없 아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전라북도로부터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후에 브리핑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요. 아까 같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계연맹이 할 말이다, 전라북도가 할 말이다, 지금 범죄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세요. 오후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요 대목에서 생각난 표현 없어요? 공부하세요! 손재김 여사님, 장관의 답변이 충실치 못하니까 브리핑에 있던 기자가 이따가 오후 브리핑할 때는 준비 단단히 해서 오세요! 공부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장면입니다. 기자분들 질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어요. 너무 화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네. 서울에 지금 잼버리 학생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네. 일반 국민들께서 가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음료수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즐겁게 왔다 가라. 근데 사실 국민들이 사과할 일이 아닌 거죠. 네. 정작 사과할 당사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자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난다. 네. 그래서 기자분들 질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준비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후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겁니다. 지금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마무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어찌됐든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 일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연일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원래 오늘 서울에 잼버리 임시 프레스센터가 개소가 됐고 거기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1시에 일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고 네. 근데 그 다음에 11시 반으로 연기됐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11시 20분경에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 행정안전부가 브리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런데 그 전까지 김현숙 장관이 날마다 브리핑을 해왔었거든요. 네. 원래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스피커가 한 명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야 국민들도 좀 안정감을 갖고 그렇죠. 일관성도 있고 정보를 그렇죠. 받아들이는 건데 네. 중간에 교체하는 건 좀 특이한 경우라서 네. 왜 교체했을까? 내막은 모르는데 네. 혹시 그 전에 김현숙 장관이 말을 할 때마다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추정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내막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김현숙 장관, 해당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장관에 대한 감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김효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감찰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여권 관계자부터 보면 네. 김현숙 장관의 이번 잼버리 대응
매우 기대 이하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우선은 일단 잼버리 행사를 마무리를 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상황이 정리되면 감찰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거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70여억 원입니다. 와. 근데 이런 돈을 들여놓고서도 행사가 허술해진 그 배경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고 네. 이 정도의 사안을 감사 없이 그냥 넘어가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했고 또 뭐 부처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관리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한 책임으로 여가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책성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요. 그야말로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진짜 1,170억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인 건데 그 언론에 나왔던 야영지의 그 모습 보셨죠? 간간히. 거기에 무슨 시설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대원들이 친 천막밖에 안 보이더라고, 텐트. 이 샤워시설 엉망이죠. 편의점, 화장실 악취 엉망이죠. 막 벌레한테 물어 뜯겼죠. 의료시설 부족했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그냥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대원 정신으로 스카우트 대원 정신으로 그냥 견뎌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잼버리의 준비 미숙 논란은 여가부 폐지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관련 얘기. 그런데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가부 폐지하려고 했죠.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가부 폐지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가부가 힘이 빠지고 뒤숭숭해서 일을 더 못한 건 어떻게 보세요?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알바 조직이고 누더기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네.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여가부가 없어졌고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오죽하면요. 야당 의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혜연 평론가, 하태경 의원, 여당 의원이 지금 여가부 이참에 그냥 없애라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여가부에 대한 너무 비판론이 거센 데다가 여가부 장관의 저런 궤변, 이른바 유체이타의 화법이라고 하죠.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저렇게 말하는 것이 더 민심의 분노를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부만 이것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도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전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장관이 3명이고 조직위원장은 5명이다 보니 서로 떼넘기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그냥 각각 우리 일이 아니다 떠넘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냐는 지적도 분명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개영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단복 입고 다 모여서 하는 이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하셨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런 보고가 안 되었냐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도 이미 맘카페에는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한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잘 해야지 앞으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때도 우리가 이런 뼈아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거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가부 폐지론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기엔 좀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드론에서 찍은 저 허허 벌판의 모습도 보셨죠. 물론 야영지니까 저렇게 허허 벌판에 텐트 치고 야영하고 스카우트 대원 정신을 견디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외에 부대시설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님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장관의 말실수, 발언 논란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요. 이번 행사를 준비할 때 해당 지자체 직원들, 공무원들이 잼버리가 열리지도 않는 나라 갖고 잼버리 공부하러 간다 돈 펑펑 쓰고 어디 해외 축구 경기 보러 가 이거 정말 다 따져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거 책임 소재 정확하게 찾아서 물어야 됩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그 현장 사진 보면 저기에 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러니까요. 저 텐트하고 또 화장실 몇 개, 샤워실 몇 개,
그늘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예전에 간척지에서 한번 한 적 있어서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하. 고온에 다습한데 그늘 없고 똑같은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뭐 이런 걸 했다면 모르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루즈 타서 와인을 마셔요. 크루즈에서 저기 하나요? 잼버리를?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무슨 축구 경기 관람하고 저 축구 경기 관람하는 거 저기 잼버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세금이 줄줄줄 샜다는 게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설도 저게 과연 배정된 예산만큼 제로된 시설인지 그거 찾아보면 금방 아마 아니라는 거 확인될 겁니다. 지금 그나마 조금 약간 돌아가기 시작했던 게 기업들이 지원하면서예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예산 가지고 뭐 했나요? 아하. 근데 그런 것들 끝나고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정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정말 그 세계적인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사 같은 거 정말 잘 치르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원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서울의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뭐 관광도 다니고 또 한국의 서울의 문화도 체험하느라 다니고 있는 게 종종 목격된대요. 뉴스파이터 제작진도 몇몇 보셨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사과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참 심성곱죠. 그런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죠?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이죠? 부끄러워야 될 사람 지금 누굽니까? 정말로 이건요. 일단 행사는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행사는 마무리 잘 해야 돼요. 다만 끝난 다음에 정말 추상 같은 비판 그리고 추상 같은 책임을 묻는 작업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겁니다.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